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셨을 거야. 자, 아무래도 처음 배우는 내용일 수도 있고 뭐 한 번 정도는 배워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목적, 지금 그 목차를 한번 볼게요. 목차를 보시면은 1번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복수소수,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부등식, 좌표,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의 위치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선생님이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수학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기초고 계산도 열심히 해줘야 되는 단원이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단원이야. 딱 그 첫 번째 단원 봐봐. 다항식의 연산. 야, 연산하면 뭐가 떠오르냐? 연산하면 뭐가 떠올라? 더하기 빼기 그 생각나? 뭐 약간 구몬 이런 거 생각 안 나니? 연산하면? 그 연산 얼마나 지루하게 했었어. 그 지루한 과정을 다시 한번 하자는 거예요. 뭘 가지고? 문자와 식을 가지고 좀 지루하게 하자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지루하지만 우리는 또 지루하게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 상기. 네. 기존에 학원 다녀본 적 있나? 저요? 공부방 같은데. 그럼 수학 학원인가? 네, 수학 공부방? 그러면 너가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졸라 많았겠지? 그 틀린 문제를 몇 번 다시 풀어봤나? 한 번? 한 번. 많이 풀어봤자 한 번이죠? 네, 대부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틀린 문제는 앞으로 다섯 번씩만 푸시면 여러분들은 수학을 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를 푸는 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죠. 문제를 푸는 건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야. 왜냐? 문제를 푼다는 것은,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모르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내가 무언가를 훈련을 한다. 잘하고 있는 걸 훈련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 근데 잘하는 부분을 굳이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계속 유지만 시키면 되는 거죠. 못하는 부분을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숙제를 했잖아요. 틀린 문제가 뭐야? 여러분들이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 못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요. 틀렸잖아요.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틀렸어. 잘 모르겠어. 옆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어. 상기야,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오, 이해돼요. 답 체크하고 세모. 넘어간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수학을 70점 맞은 거예요. 알겠죠? 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놓고 세모 치면 안 됩니다. 세모는 언제 치는 거야? 세모 언제 치는 거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어. 세모 언제 쳐? 세모 언제 쳐? 아니지. 다 한 번만 풀어도 세모 쳐도 되는데 자기가 풀었을 때 세모를 치는 거예요. 자기가 풀었을 때 세모를 치는 거고 여러분들만의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풀었어. 틀렸어. 그럼 틀렸잖아. 그러면 세모 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만의 어떤 체계를 만드세요. 이렇게 풀어놓고 그러면 이거는 한 번 오답을 한 거지. 한 번 오답을 한 거야. 오답 노트를 막 장황하게 쓸 필요까지는 없는데 내가 풀어놓은 문제지에 내가 오답을 몇 번 했는지는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책을 보다가 아직 오답이 5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한번 푸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한 번 이렇게 풀면 한 번 푼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동그라미를 한번 치면 한 번 더 풀었다는 뜻.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한 번 더 풀고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한 번 더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딱 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면 나는 이걸 5번 오답을 한 거야. 그럼 난 이 문제에 대해서 꽤나 전문가가 되어 있겠지. 자, 이런 모양들을 만들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세모를 쳐놓고 안에다 또 세모를 치고 또 세모를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한 번 다시 풀어서 세모를 쳤는데 다시 풀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또 풀어야지. 다시 또 5번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잘 안 됐을 때는 뭐 여기다 물음표를 찍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체계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할 날이 엄청 많잖아요. 슬프지만. 네. 근데 더 중요한 걸 얘기해 줄까요? 공부를 할 날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부 통틀어 봤을 때 놀 날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놀 날이 더 많다니까? 더 재밌게 살 수 있는 날이 더 많다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린 조금만 희생을 하는 거야. 공부 조금 하고 3년 공부하고 30년을 놀면 돼요. 물론 그게 완전히 논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나 정말 이거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겠지. 공부를 하기 싫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3년만 버티세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공부에서 해방이 될 수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공부를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예요. 하면 되는 거야. 몇 년 후에? 3년 후에. 3년만 버티세요. 3년 동안 우리는 잘 성숙되어 있을 테니까. 나중에는 사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내가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 성적만 받으면 내가 욕심이 생겨. 그렇잖아. 아니 아무거나 해도 원래 그 욕심이 생겨요. 민준이, 네가 집 근처에 돌이 많아가지고 돌을 이렇게 하나씩 막 쌓기 시작했어. 그래서 막 이만큼을 쌓았어. 이만큼을 쌓았는데 다음날 얘가 와가지고 발로 빵 차고 갔어. 그럼 너가 열심히 쌓아서 만들어낸 그 돌 무덤이 얘가 망가뜨렸단 말이야. 화 나 안 나? 화나죠. 왜? 내가 열심히 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거를 망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 그러니까 돌무덤을 쌓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돈을 들여서 공부도 하고 뭐 공부 잘하면 엄마한테 칭찬도 받고 그런 거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 거를 그냥 한순간에 버리게 될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하나만이라도 딱 열심히 해서 어떤 성적을 딱 받아보면 그거에 대한 욕심이 생길 거다. 그래서 자, 공부 잘하는 방법은 뭐라고? 정훈이, 공부는 어떻게 하면 잘한다고? 오답을 5번 하면 돼요. 네. 마지막에는 그 문제를 딱 보면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를 보면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뭐 하면 돼? 뭐 인수분해 하면 돼? 뭐 하면 돼?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상태까지 오면 돼요. 그러면 시험을 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 전혀 관계없는 내용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교과서에서 일부 나오고 뭐 준 어떤 책에서 일부 나오고 내가 풀었던 문제에서 조금 비슷한 문제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고 이건 이렇게 푸는 거고 이건 이렇게 푸는 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시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뭐 오답을 안 했다고 해서 뭐 막 강압적으로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선생님은 원래 강압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옆에 같이 있어 줄게.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죠. 자, 시작해 봅시다. 자, 5페이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수학을 할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평소에 쓰지 않는 용어들이 처음에 나오고 쓰지 않는 기호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학은 약속이죠. 수학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약속. 그 약속을 우린 정의라고 해요. 자, 수학은 정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의부터 시작. 정의는 뭐다? 약속이다.
자, 우리가 이제 식을 봅니다. 거기 5페이지에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어서 거기 있는 그 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빠르게 한번 보세요. 뭐 주황색 글씨만 많이 보일 거야. 주황색 글씨가 많이 보일 거니까 그 주황색 글씨를 많이 봐주시고 쭉 한번 빠르게 한번 2분 동안 읽어봅니다. 자, 2분 동안 읽고 선생님이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2분 동안 빠르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배웁니다.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서 자, x의 세제곱이다라는 건 x를 3번 곱한 거죠. 그리고 곱하기는 전부 다 생략해서 점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그래서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걸 우리는 자, 문자가 3개 곱해져 있어요. 자, 문자가 3개 곱해져 있는 이 x 세제곱 하나를 일단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이라고 부르죠. 항. 자, 항이라고 부르는데 문자가 3개 곱해져 있으니까 3개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3차 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3차 항. 자, 그리고 이런 3차 항 하나만 이루어져 있는 이 식을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 단항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x 세제곱에 3이 곱해질 수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3차 항인데 자, 3이 곱해져 있는 이 숫자,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개수라고 부르죠. 개수. 자, 개수는 그냥 말 그대로 개가 뭐야? 세다잖아, 세다. 그러니까 이 x 세제곱 앞에 있는 이 붙어 있는 이 3이라는 거는 x 세제곱을 셌더니 3개가 있었다. 3개를 셌다라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야. 즉 우리는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을 우리는 줄여서 어떻게 써요? 3x 세제곱이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라고 얘기를 하고 자, 다른 문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x 제곱도 있을 수 있겠고 여기 4가 있을 수도 있겠고 플러스 자, 5x 세제곱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항이 하나 있는 식이 2개가 있는 이런 식은 무슨 식이라고 불러요?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이 다항식에서도 마찬가지로 3차 항이라고 부르는 거고 2차 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문자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 자, 근데 그 뒤에 만약에 뭐 마이너스 3xy가 있다. 자, 똑같은 문자는 아니더라도 문자 2개가 곱해져 있으면 이거는 2차 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xy는 2차 항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다항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보기 좋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럼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해. 그 중학교 때 번호가 몇 번이었죠? 8번? 18번. 하필? 18번? 18번으로 나는 기준이 뭐였어요? 성? 기역, 니은, 디귿, 순? 네. 그래서 이름에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우리말의 그 기준을 삼아서 18번이라는 번호를 부여를 한 거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먼저 쓸 거냐, 얘를 먼저 쓸 거냐, 얘를 먼저 쓸 거냐도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뭘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자, 만약에 이거를 x를 기준 삼아서
x가 작은 쪽에서 커지는 쪽으로, 즉 x가 덜 곱해져 있는 쪽에서 많이 곱해져 있는 쪽으로 이 식을 정리해라 그러면 이거를 x에 대해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라는 얘기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x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는 것은 x가 덜 곱해져 있는 거에서 x가 많이 곱해져 있는 것 순으로 순서를 정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라고 써야 돼? 얘가 x가 제일 덜 곱해져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xy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x가 2개 곱해져 있는 게 여기 있죠? 그럼 플러스 4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자, 반대로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라.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그럼 마찬가지로 x가 많이 곱해져 있는 거에서 적게 곱해져 있는 걸로 반대로 쓰시면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y에 대해 자, 오름차순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자, 이면지를 드릴 테니까. 자, 이면지, 연습장이 있네? 이면지에다 하세요. 자, 이면지 뒤에는 저기 사진이 한 장 있거든요. 거기서 선생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내가 어디 있냐? 자, 요 식을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만 할 줄 알면 식 정리는 끝난 거예요. 그 한 페이지를 우린 다 공부한 거예요. 찾았나? 자, 오름차수는 y가 적게 곱해져 있는 거에서 y가 많이 곱해져 있는 걸로 반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찾았나? 찾기 쉽지 않을 거야. 야, 하고 찾는 거야? 아유, 됐어? 봐봐, 여기. 들렸잖아, 반대잖아. 아니야, 맞았어. 미안해. 자, 잘했어요. 자, y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려면 y가 안 곱해져 있는 요 놈을 먼저 써야죠. 요 놈을 먼저 써야 되는데 저 5x 세제곱을 먼저 쓰든 4x 세제곱을 먼저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y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씁니다. 5x 세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3xy라고 써야 되고요. 오름차순으로 한다면, 자, 내림차순으로 한다면 y가 많이 곱해져 있는 것부터 적게 곱해져 있는 걸로. 그래서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플러스 5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x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대부분 어떤 식을 많이 쓰냐면 내림차순 정리를 많이 씁니다. 내림차순 정리를.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 있죠. 자, 이렇게 3x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3x 세제곱이라고 하는 건 x 세제곱, x 세제곱, x 세제곱 이 세 개를 더한 것일 수도 있고
2x 세제곱에 더하기 x 세제곱을 더한 거를 이렇게 하나로 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같은 종류의 항이기 때문에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동류항이라고 불러줘요. 동류항끼리는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동류항끼리는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만약에 더하기 4가 이렇게 붙어 있어. 문자가 하나도 곱해져 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 문자가 하나도 곱해져 있지 않은 이 항은 무슨 항이라고 부르냐면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상수항.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곱하기는 아무거나 곱해도 돼요.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y를 곱했다면 x제곱 y가 되겠죠. 그러니까 곱하기는 그냥 쭉 느려서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는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더하기 빼기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더하기 빼기만. 그래서 더하기 빼기만 동류항으로 잘 정리만 해주시면 자, 이 단원의 첫 번째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지한이 어려운가? 뭐야? 어렵지도 쉽지도 않다? 그래? 자, 그러면은 거기 6페이지를 볼게요. 6페이지. 지한이 더하기가 짜증나 빼기가 짜증나? 더하기가 짜증나 빼기가 짜증나? 빼기가 짜증나죠? 네, 빼기가 짜증납니다. 네, 이 빼기가 짜증난다라는 건 여기서도 계속 적용이 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3x제곱 플러스 5x에다가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3x를 더하는 과정은 그냥 3x제곱 플러스 5x와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3x를 더하기일 때는 괄호를 풀 때 일반적으로 분배 법칙을 해서 그냥 풉니다. 자, 그런데 3x제곱에 더하기 5x 빼기 4x제곱 마이너스 3x를 한다면 이거의 의미 자체가 여기 뒤에 있는 걸 전부 다 빼라예요. 얘도 빼고 얘도 빼라야.